안녕하세요. 대한여한이사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있는 이곳, 여기 예당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지연 이사님을 만나뵈러 왔는데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병원, 그 다음에 카페,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대한여한의사회 대외협력 이사를 맡고 있는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한의사가 운영하는 카페, 그리고 스타트업이 너무 신기한데요. 혹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한의대에 오고 싶어서 왔고, 한의사로서의 삶이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이 임상 공부도 너무 적성에 잘 맞았었고요. 근데 막상 임상에서 환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민간요법하고 한의학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원래 쌍화차를 팔아왔던 곳에서 쌍화차와 쌍화탕이 다르다. 그러니까 식품용 한약재와 의약품용 한약재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TCI나 MBTI 같은 심리 검사를 접목을 해서 한방 심리 카페라는 거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요 카페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코로나 유행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영업 정지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알리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두기가 싫은 거예요. 마침 또 코로나 블루라고 하면서 심리 관련 사업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다 보니까 카페에서 진행을 하고 있던 심리 검사를 온라인으로 전향을 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전향을 하고 심리 상담소 선생님들과 같이 해서 이제 회사를 만들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심리 검사를 미리 해봤거든요. 좋아하는 차를 먹으면서 이렇게 심리 검사를 하니까 진짜 좋던데요? 근데 마음 점수라는 게 있던데 혹시 마음 점수는 어떤 건가요? 마음 점수라는 거는 내 마음의 100분위 점수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점수랑은 조금 다른 건데, 우울이나 불안이 높더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 점수가 충분히 높으면은 혼자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다만 지금 당장은 우울이나 불안 증상이 없더라도 내 마음 점수가 많이 낮은 상태라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나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우울이나 불안 증세가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빠르게 전문가의 상담이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인가요?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 심리상담사, 의사, 그리고 한의사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 한의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화병이나 아니면 신체 증상장애 같은 환자들을 지금 진료실에서 보고 있어요. 여한의사회에서도 트라우마 관련 진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처럼 한의 진료는 심리적 문제가 신체적으로까지 나타난 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와,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앞으로 사업 확장 계획도 있으신가요?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AI랑 빅데이터를 접목해서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그러다 보니 작년에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주관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요거 관련된 특허가 3건 정도 출원이 된 상태이고, 이제는 등록까지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추가적으로 2건의 특허를 출원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베트남이나 중동 쪽까지 해외 특허 번역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특허들을 바탕으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 문제가 신체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한의원을 찾고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현시키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제가 카페를 시작을 했을 때가 코로나 유행 시점하고 비슷했잖아요. 제가 온라인으로 사업을 전향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제 주변에는 사업 관련해서 뭔가를 물어볼 멘토분들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성과가 나지 않는 순간들이 길어지고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 입버릇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이게 맞아? 요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직원이 저한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사장님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말을 하는 빈도가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말을 많이 했으면 저희 직원이 이런 말을 해줬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되게 묘하게 안심이 좀 되더라고요. 뭔가 웃고 싶지만 슬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서 코로나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나 잘 살고 있다 라는 확신이 조금씩 서게 된 게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이 사실 되게 힘들기는 했어요. 이렇게 힘든 게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좀 끊임없이 들 정도였었는데요. 그래도 돌이켜보면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배우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제 삶의 밀도도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지혜를 훔쳐가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은 실제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의심이 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말 같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현재 대학생 곧 졸업하니까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현명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 않은 길에는 항상 미련이 남고 내가 간 길에는 항상 후회가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내가 선택한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선택한 그 이전에 과거까지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정확한 미래 목표를 정한 후에 지금 이 순간부터 미래까지 나를 컨트롤해 가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는 내가 혼자서 하지 못하는 것들도 매우 많다 보니까 내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내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것도 결코 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요. 시간이 너무 아쉬우시죠? 네. 아마 이사님의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꿈과 열정이 넘치시는 특히나 새로운 길을 가고 싶으신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조금 식상하니까 그러면 이사님께서도 이 일을 진행하고 있을 때 분명히 힘든 일이 많으셨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때마다 이사님의 꿈을 지켜줄 수 있는 존버할 수 있었던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요? 책임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재미있어서가 그냥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업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돈하고 사람인데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끌어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 보는 그런 과정들도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뭐 나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더 배울 수 있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그 순간순간이 되게 소중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는 사실 3개월에 한 번씩 인생의 노잼 시기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창업을 한 이후부터는 인생의 노잼 시기가 더 이상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그것 또한 이제 존버를 하게 만든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너무 유쾌하신데요.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한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처럼 절대 무모하게 시작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카페든 아니면은 뭐 새로운 스타트업 같은 창업이든 요새는 정부 지원 사업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차근차근 그런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우고 그리고 멘토분들을 찾아서 시작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좋은 꿀팁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여한의사회 유튜브 채널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와!